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민상진입니다. 이전 차시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제대로 읽기라는 주제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고3 수험생이라면 모의고사 성적표는 대입 지원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입 상담에 어떠한 자료들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시 모집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종합전형의 상담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표를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는 6월 모의평가라고 생각됩니다. 9월 모의평가의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이후 성적표가 나오기 이전에 수시 모집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교과, 성적과 등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모의고사가 바로 6월 모의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시 모집 상담을 위해서는 모의고사 성적표를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모의고사 성적표에 해당 요소들이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급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많은 전형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을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석차 등급을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 또는 백분위를 보셔야 합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 점수라는 것은 원점수가 전체에서 해당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난이도, 응시 집단의 규모와 성적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특정 점수가 얘기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백분위도 학생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표준 점수가 상대적 위치를 더욱 세부적으로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4 학년도 수학 표준 점수를 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4 학년도 수학 표준 점수는 148점이 최고점입니다. 해당 점수를 받은 학생은 전체의 0.1%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1점까지의 누적 비율이 1%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48점부터 141점까지에 해당하는 학생이 백분위로는 99%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표준 점수로는 141점부터 148점까지 세분화된다는 것을 보면 표준 점수를 통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 점수의 경우에는 난이도, 응시 집단의 규모와 성적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의 표준 점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의평가에서의 표준 점수는 실제 수능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활용한 상담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이전의 정시 상담에서는 실제 표준 점수를 활용하기보다는 백분위를 바탕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분위는 수시 모집 지원 학생의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시의 전형 요소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석차 등급으로 확인 가능한데 96% 1등급의 학생의 경우에는 실제 수능에서 석차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백분위가 어떠한 형태인지 96%의 1등급인지 99%의 1등급인지를 바탕으로 본인의 가능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학의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2개 합, 3개 합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수도권 대학보다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조금은 맞추기 편한 형태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모의고사 성적표 이야기에서 설명드린 석차 등급과 백분위를 같이 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와 수능 응시 인원을 바탕으로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재학생 응시 인원과 수능 재학생 응시 인원을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와 수능 응시 인원의 졸업생 등 인원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모의고사 성적인 6월 평가는 실제 수능 인원의 2분의 1의 인원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즉, 수능에서 졸업생 등이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있고 졸업생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학생의 경우에는 백분위 성적이 등급 컷에 걸려 있을 경우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능 등급별 재학생 비율을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1등급의 경우 국어는 47%, 수학은 42%의 학생이 재학생에서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즉, 높은 등급의 경우에 재학생보다는 졸업생 등에서 실제 해당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 있어서는 모의평가보다 백분위 성적 그리고 석차 등급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시 모집의 경우에는 모의고사 성적표를 기준으로 수시 모집에서 지원할 대학의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과 가기 힘든 대학을 분류함으로써 내가 어느 대학까지 지원을 해야 할까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할 때에는 모의고사의 백분위 기준으로 지원 가능 대학을 탐색하여야 합니다. 백분위는 국어, 수학, 탐구의 산술평균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산술평균을 통해서 대학 어디가에서 제시된 대입 결과를 비교하며 본인이 해당 대학, 학과에 지원 가능한 성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백분위는 가능하지만 과목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는 실제 본인의 성적을 조금은 다르게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목별 반영 비율과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대학별 환산점 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의 경우 난이도 및 응시 인원 등에 따라 점수가 변화되기 때문에 절대적 수치로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백분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백분위 반영 대학의 경우에는 점수 산출을 통해 입학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표가 나온 이후라면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의 경우에도 실제 환산 점수를 바탕으로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 대학별, 계열별, 반영 비율과 영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원하는 대학의 계열을 확인하고 반영 비율을 확인하여 본인이 가장 유리할 수 있는 대학을 찾으셔야 합니다. 정시 지원 시 대학별, 학과별 환산점 산출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수탐 백분위 합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리고 한국사에 대한 성적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실제 국스탄 백분위 합은 247.0으로 평균은 82.3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 해당 대학의 환산점을 계산해 본 결과 669.738, 671.875로 실제로는 지원을 했을 경우 합격이 힘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광운대학교의 실제 점수 산출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대학 어디가의 70% 평균으로 안내된 79와 80.3으로 봤을 때 본인의 82.3이라는 백분위 점수는 매우 높으나 실제 합격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 학교의 경우에는 국어 20%, 수학 35%, 영어 20%, 탐구 25%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실제 백분위보다 표준 점수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실 것은 학과별 점수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학과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이런 점수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시 지원에 있어서는 각 대학 또는 학과별 환산점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모의고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시 모집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충족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시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수시 모집에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으로 하향하여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를 바탕으로 정시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후 수시 납치를 고려한 지원 라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모의고사 성적표를 통해서 학업의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학과의 반영 비율을 확인한 후 본인의 점수가 실제 해당 학과에 유리한 점수인지 불리한 점수인지를 확인하고 불리한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학업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의 점수에 맞추어 정시 지원 시 유리한 대학, 학과를 선별하여 본인의 지원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경우에는 졸업생 등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해당 모의평가에서는 반드시 최선을 다하여 응시하고 본인의 실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설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졸업생 등이 모의평가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수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모의평가가 아니더라도 모든 모의고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응시하는 것이 본인의 수시 모집, 정시 모집, 대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모의고사 성적표는 대입 지원의 기준이라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차시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